한미 간의 안보 동맹을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확장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 점은 뭐 새삼 분석할 거 없이 그냥 그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한국의 국격이 상승됨을 해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선택할 만큼의 위치가 되었다.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부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가야 되는데 지금 경제동맹, 기술동맹처럼 보니까 미중 좀 경쟁이죠. 미중 간에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선택 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영내에서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될지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공급망 또 그 이전에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중 간의 상호 견제, 중국을 뺀 네트워크, 중국은 미국을 뺀 자기의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국제 그러니까요. 여건인 것 같아요. 선택을 강요받고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것이 뭐 경제나 뭐 세계 금리, 우리 물가 등등에 정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밝히고 있고. 네, 드러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뭐 쿼드에 대한 이야기나 그건 정말 아니죠. 중국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이 영내 안보 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 이 경제 무역 지수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미국이 배려해줬다라는 평가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기조가 확실해지니까 이 중국에서 불쾌감을 표하는 한편 또 동시에 러브콜을 지난 정부 때보다 더 강하게 보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부터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어떻게 어려운 일, 쉬운 문제겠습니까? 어려운 네. 일이에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근데 그게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만 그건 인도양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였거든요. 처음에는 인도는 가입을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도 중국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가입 안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인도도 들어오고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13개 국가로 상당히 크게 일단 발족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보면은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 컸고 경제에 대해서 중국 의존이 컸다. 이것이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나라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EF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물밑에서 중국한테 설득도 했고 막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하다. 이것을 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IPF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채우면 채울수록 중국의 반발은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 문제는 좀 뭐랄까 탐색하는 그런 단계의 중국 입장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채울수록 규정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미국이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경제가 한 번 더 헤어리 치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앞으로의 대응. 일단은 저는 이 IPEF나 이런 영내에서 미중 갈등이 강화될 때 중국이 다른 국가들 또는 이런 IPEF 참여 국가들에게 만에 하나 과거처럼 어떤 경제 보복을 하거나 무역 제재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그 우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상황이 과거 한한령이나 이 사드 보복이 있었던 2015년, 2016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반도체가 이렇게 전략 물자, 주요 안보 물자로 뭐 이렇게 대두되진 않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미중 관계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만 동시에 독자적인 반도체 대량 생산국으로서 대만에 이어서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무턱대고 일방적인 보복을 당할 입장은 조금 아니다. 아니죠. 동시에 만약 그런 보복의 어떤 기미가 보이거나 조금 지나친 어떤 이 가입국 중심의 어떤 행보로 인해서 중국의 반발이 커질 때는 그걸 풀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이 리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일본 또 인도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계속 압박해서 미중 간의 어떤 규제면 규제 또는 대화면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되 또 지나치게 막 앞서 나갈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마침 올해가 또 한중 수교 30주년 아닙니까? IPEF 같은 데 우리가 가입하고 이런 걸 움직임을 하되 또 한편 외교를
적절히 활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 한미 동맹 확대 강화 그리고 경제 기술 동맹으로까지의 심화됐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